제가 들은 얘기는 이해운 후보자 갑질 관련해서 뭐 더 심각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수습이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악재가 연달아 터졌는데도 젠프 지지율이 반등하고 TK 등 보수층에서는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뒤에서는 버티려는 김병기를 2, 3일 안으로 빨리 제명시켜야 될 이유 보고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3주 연속 미미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4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명칭 복원 등 상징적 행보, 코스피 4,300선 돌파 및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각 9.1%포인트, 6.1%포인트 올랐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26.4%에서 29.8%로 3.4%포인트 올랐고 진보층 역시 82.4%에서 84.1%로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이해운 지명이 판을 흔든 것 같은데 다만 정치권의 도는 썰을 보면 큰 게 한 방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해운 장관 지명됐다고 되게 놀랐습니다. 또 왜 갑자기 또 이해운이야? 그것도 새로 생기는 기획예산처에. 근데 그 기획예산처라는 데가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다가 국가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항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각자의 이해관계에서도 각 부처가 열심히 이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는데 그거를 아예 기존의 내각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기획예산처를 맡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 진영에 워낙 이제 한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저 아스팔트 보수의 극우 아스팔트의 소나기 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보수를 참칭하면서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나름 일을 할 수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최대한 쓰는 일종의 상평책 또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그 무지개 색깔을 가진 모두를 위한 대통령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의 그 인사 방식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민정수석 임명할 때나 검찰 인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생각했던 방향과는 이게 철학이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는 바,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고 있는 그 소위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한테 위임을 받아서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바를 실천하려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투명하게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공개하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면 특별히 뭐 그 나쁜 짓을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컬러풀하게 배치해가지고 스스로 잘못한 일도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극단적인 양극화나 대립의 양상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라는 게 저는 구성원들, 그러니까 인사 대상이 가서 근무하게 되는 구성원들, 그다음에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내각 인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를 대통령이 충분히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이해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일종의 우리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걸로 좀 논란이 있으셨고 저쪽 사람들은 뭐 그걸 넘어서서 멘붕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핥히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좀 갑질 얘기 뭐 이런 거 좀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 시절에 의원회 간의 그 갑질로 유명한 빌런들이 전설처럼 전해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이해운 의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이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뭐 그간의 그
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뭐 내란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했다라고 말씀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분이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진심으로 그 반성해서 그렇게 변할 거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분이고 그동안에 또 살아온 행적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나 능력을 국민들 앞에 어떻게 펼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과정에서 뭐 충분히 평가를 받겠죠. 그런 점들은 저는 청문회를 좀 지켜볼 생각이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과거 인사검증을 하면서 갑질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는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도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가 이해훈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지금 날뛰고 있는 주진우, 무슨 장동혁이 뭐 이런 국힘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훈의 과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들춰내가지고 반대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했을까요? 전혀 아닌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이해훈이라는 사람이 그쪽 당에서 별 문제 없이 서식해 왔잖아요. 계속 공천도 받았었고, 똑같은 것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중요한 건 팩트니까 그 팩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제가 들은 얘기는 이해훈 후보자 갑질과 관련해서 뭐 더 심각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언젠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수습이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악재가 더 터지기 전에 김병기를 날려야 합니다. 강선 의원 녹취에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된 가운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대형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데다 당의 공천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관련 수사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불리한 대목입니다. 공천 과정에 돈이 오간다는 건 구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여권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이 사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김병기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당시 공천의 막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지라 수사가 진행되면 예기치 않은 사실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번 강 의원 녹취에서 드러났듯 김병기가 공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내용을 녹음으로 남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구 제명과 같은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의 빠른 이슈 먼저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